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질문해주셨던 저희 수학 오답노트 방법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오답노트를 썼던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시험에 닥쳤을 때 저의 허점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성적이 오르지 않더라도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오늘은 총 800개의 수능 필수 기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풀수록 수능 기출 문제집을 활용해서 오답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근데 오답을 하려면 문제를 풀어야겠죠? 근데 문제는 누가 푸나요? 제가 풀죠. 네,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한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셨지만 그중에서 수원 과목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보니까 1차별 학습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23일 안에 완성을 하라고 하시네요. 23일이니까 이 모든 기출을 한 달 안에 풀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하루하루 풀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일종의 목표 같은 게 생겨서 밀리지 않고 꾸준히 계획적으로 풀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1일차만 한번 풀어볼 건데 보니까 이게 지수네요. 지수는 기억이 안 나요. 풀기 전에 해당 단원의 어떤 파트가 빈줄인지 알고 가면 더 좋겠죠? 이렇게 보면은 평가원 기출 경향이 실제 문제 이미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단원명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직관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풀어볼 지수에서는 이 지수 법칙이 문제 포인트네요. 이렇게 빈출 파트를 파악을 해두고 여기서 어렵거나 헷갈리는 개념은 없는지 아니면 풀이 과정에서 어렵게 얽히게 되는 개념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오답노트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지수 개념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한번 쑥 보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 1일차 문제들이랑 지수 파트 킬러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다행히 이렇게 개념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또 연계에도 나올 수 있는 고1 다시 보기도 있네요. 언제적 거듭 제곱근이래. 얘는 국어야, 국어. 거듭 제곱근은 뭐라는지 이거는 복소수 이거 한 5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해볼게요.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다 풀었습니다. 제가 풀어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유형별로 구성이 돼 있어서 각 유형마다 각 단원의 그 개념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좀 수월하겠죠? 오답을 하면서도 어떤 단원에 어느 유형에 쓰인 개념을 잘 몰랐는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같은 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유형을 파악하는데도 저는 오답노트가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책 뒤에 있는 빠른 정답 확인으로 채점 한번 들어가시죠. 3번에 틀렸네. 12번에 3번. 다행이다. 그래도 체면을 살렸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를 오답을 위해 선별을 해야 할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보셨듯이 계산 실수 틀렸잖아요. 그렇게 누가 봐도 단순한 계산 실수인 경우에는 그냥 지우고 깔끔하게 다시 푸는 정도로만 놔뒀고 그 대신에 문제를 내가 직관적으로 맞긴 했지만 답까지 돌아갔거나 아니면 내가 봤을 때 문제가 되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서 분명히 얻을 게 있겠다 싶은 문제들은 오답노트에 무조건 한 번 더 정리를 했었습니다. 뒤에 이렇게 따로 풀었던 킬러 문제 있잖아요. 제가 맞긴 했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나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어떻게 오답노트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 거의 다 오답노트에 한번 쭉 정리를 했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정답률 낮은 문제 한 번 더 라고 해서 정답률이 낮은 기출 문제들을 모아두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려운 문제만 한번 톱어보고 싶다 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노트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저도 수험생 때 아무거나 썼던 것 같은데 막 A4에서도 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 책을 사면은 주는 풀수록 30데이즈 기출 완성 노트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란딴.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먼슬리 플랜 페이지가 있고요. 넘겨보니까 1일차가 나눠져 있네. 그래서 제가 오늘 1일차를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1일차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이렇게 딱 보게 모여가지고 오답 문제를 정리하고 유형을 파악할 수 있게 데일리 플랜 페이지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뭔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되게 정리하기가 잘 돼 있어서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과목은 지수. 과목이 수원이구나.
지수원. 지송. 취약 유형 자가 분석. 케이스 분류를 잘해야 될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답 노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의 오답 정리는 총 몇 단계게요?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번 문제를 잘라붙이고 출처 쓰기. 2번은 틀린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주기. 3번은 이제 문제의 중심 논리나 키 개념 같은 거를 적어주고, 네 번째는 당연히 다시 푸는 거겠죠? 재풀이입니다. 문제를 언제 다 쓰고 앉아 있습니까? 저희가 수험 기간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요, 그쵸? 아, 근데 꿀팁. 거의 모의고사나 문제집들은 거의 다 양면이잖아요. 근데 많은 확률로 제가 앞뒤에 있는 문제를 틀린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뭐를 오답을 해야 하냐? 동공지진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짧은 문제를 쓰고 긴 문제를 붙였고요. 정 힘들면은 그냥 복사를 했어요. 1단계 원래 출처를 제가 쓰는데 문제에 2019학년도 9월 학병 고등학교 2학년 나영 19번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문제를 맞기는 했지만 틀렸다면 왜 틀렸을까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답 정리를 해볼게요. 두 번째 단계는 틀린 이유 적기인데, 이게 아무래도 오답 노트를 하는 이유다 보니까 가장 위에 적어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A가 1이 아니라는 조건을 보지 않아서 틀렸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문제를 쑥 훑을 때 좀 잘 볼 수 있도록 빨간 글씨로 조건 잘 보기 느낌표 써놓을게요. 머릿속에 풀이 과정을 그려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이렇게 분석적으로 써주니까 이게 나중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데 되게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틀린 이유를 쓰는 거에서 넘어서서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의 되게 중요한 키 개념이나 새로 알게 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 걸 쓰는 게 이제 3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아래에 바로 중심 논리라고 써줘요. 논리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A가 0과 1 사이일 때랑 1 이상일 때를 나눠 생각을 해주는 게 되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만약 분명히 뭔가 새로운 개념을 발견한 것 같은데 뭔지 아리까리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다시 개념 페이지로 돌아가서 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뭔지 보면서 하면은 되게 파악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건데 오답 노트를 하는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으면 이제 무조건 안다, 난 이제 다 끝났다, 완벽하다, 와우 이렇게 생각을 할 테지만 사실 나중에 돌아가면은 풀이만 띡 적혀 있으면은 솔직히 다시 읽기도 싫고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답 노트를 쓸 때 다른 건 안 해도 꼭 한 게 있다면은 이 문제에서 얻어가는 포인트가 뭔지를 꼭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볼 수 있는 위치, 아니면 뭐 이런 위치라던가 아니면 이런 위치에던가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에서 얻어가는 포인트를 꼭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당연히 오답 노트니까 다시 풀어야겠죠. DM으로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이 오답 노트를 하고 언제 다시 보냐,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내신처럼 뭔가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시험 하루 이틀 전에는 꼭 한 번씩 다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수능처럼 되게 장기전인 경우에는 1, 2주 전에는 오답 노트를 한번 쭉 훑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점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오답 노트를 언제 보냐, 다시 풀어보면은 다른 문제들보다는 맞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좀 올라가겠죠? 자신감이 필요할 때 오답 노트를 한번 다시 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꼭 노트 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 시험 기간에는 그 과목만 딱 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L자 파일에 사이에 A4 용지를 막 껴놔도 상관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저의 풀이를 타임랩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와우! 제가 이 타임랩스가 사실 3초 들어가지만 매우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점을 구독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충 이렇게 저의 오답 정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진짜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답지를 옮겨 적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답 노트를 하다 보면 뭔가 예쁘게 노트를 정리하고 싶고 뭔가 하다가 틀리면은 에잇 하고 다시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답지를 보고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옮겨 적게 됩니다. 이거 보면서 아마 찔리는 분들이 진짜 여러 명 계실 것 같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문제집에 딸려있는 해설지가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긴 하거든요. 따로 강의 안 봐도 이렇게 혼자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이 답지를 이제 그대로 옮겨 적을 때는 분명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진짜 이걸 왜 몰랐지? 대박! 이러면서 내가 분명히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 답지를 덮는 순간 다시 이 문제를 풀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스스로 오답노트를 정리를 할 때 제풀이를 혼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답지를 참고해서 답지가 말하는 중심 논리나 그런 풀이들을 적는 거를 추천해드릴게요. 절대 먼저 답지를 보시는 거는 제발 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수학 오답노트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답노트를 무조건 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죠. 하지만 오답노트는 되게 도움이 되는 공부법이니까 만약 이 영상을 참고해서 오답노트를 하고 싶으시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포인트들을 꼭 참고해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풀어본 풀수록 수능 기출 문제집이랑 이 풀수록 30days 기출 완성 노트를 활용해서 30일이라는 목표를 딱 잡고 수능 기출을 완벽하게 보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해서 다들 수학 100점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왜 맨날 나만 문제 푸는 거 같지? 기분 탓이에요?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만 문제를 푸는 게 기분 탓인가? 아니 진짜 그러고 앉아 있는가?